안녕하세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성과 공유 발표를 맡은 준우하나 보비스트 팀의 정준우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해외 건축 활동 국제 교류 지원 파트에 지원하여 국제 레지던시 참여와 국제 전시 활동을 통해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준우하나 보비스트 팀은 건축 기반 예술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팀으로 미디어 아티스트 박윤주와 건축가 정준우가 활동 중입니다. 2016년 독일 바이마르에서 준우하나라는 팀의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진행하는 전시나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한 분야, AR, VR, 미디어 매핑 등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의 뜻을 가진 독일어 보비스트라는 이름으로 가상건축과 NFT 등 멀티버스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준우하나 보비스트 팀이 건축설계 인재 육성 사업에서 지원받았던 분야는 해외 건축활동 국제교류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 레지던시 참여와 국제 전시 활동입니다. 아티스트 레지던시란 선발된 작가에게 작업실과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 작가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작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시기에 입주한 다른 작가들과의 교류와 전시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있고,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연극,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호주 퍼스 시에 있는 프리멘틀 레지던시에 선발되어 작업 활동을 하였습니다. 참여했던 국제 전시는 포르쉐 캐닉 갤러리 전시와 베를린 한국문화원 전시입니다. 먼저 자동차 기업 포르쉐와 독일 베를린 캐닉 갤러리가 주관한 글로벌 갤러리 전시입니다. 포르쉐와 캐닉 갤러리가 전 세계 11명의 미디어 아티스트를 선발하여 8주 동안 세계 5개 도시, 뉴욕, 베를린, 서울, 도쿄, 마드리드의 주요 미디어월에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최대 규모의 미디어 국제 전시였습니다. 오프라인 전시, 미디어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NFT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시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주독 한국문화원 담담 갤러리 전시입니다. 앞서 아나운서분이 말해 주셨듯이 K-팝뿐만 아니라 OTT를 통한 K-드라마의 글로벌화로 한국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이 늘어나 세계 각국 한국문화원에 방문하는 현지인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베를린 주독 한국문화원은 담담 갤러리를 운영하여 매년 해외 작가와 한국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 활동에 대한 세부 수행 내용과 성과입니다. 프리멘트 레지던시에 입주하여 3개의 주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레드 투 그레이라는 작품은 2018년부터 2019년도에 호주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에 대한 건축 미디어 작품으로 호주 현장 답사와 실측, 아카이빙을 통해 타버려 사라진 오브제들의 사회적, 환경적 의미를 건축적 접근으로 해석하여 제작한 영상 작품입니다. 뿔과 바람이란 작품은 뿔과 바람의 건축적 관계를 통해 구조의 자유로운 변형과 확장, 그리고 기능의 한계를 실험하는 작품입니다. 뿔은 바람이라는 자유로운 차원을 맞아 스스로 변형하고 개발하며 확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퍼포먼스는 형태와 기능이 융합된 생동감을 방출합니다. 다음 작품 룬투마을은 둥글다의 의미인 룬투와 타지마할의 마할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4, 5세기에 대한 작품입니다. 나라마다 다른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무덤 등 죽음과 관련된 장소와
일상생활과의 거리의 차이가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입니다. 판타지적인 사후세계를 건축적 스케일로 풀어낸 영상 작품입니다. 이 중에서 뿔과 바람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4분 22초짜리) 작품인데요. 이게 좀 빠르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르쉐 캐닉 갤러리 세부 성과 내용입니다. 앞서 보신 뿔과 바람이라는 작품으로 전시 공모에 지원을 했고, 준우하나 팀이 한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포르쉐 글로벌 갤러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세계 11개 팀의 작가들의 작품이 5개 도시 200개의 미디어 월을 통해 2억 명 이상에게 노출된 전시였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서울 케이팝 스퀘어, 도쿄 시부야 광장, 베를린 소니센터 등 아이코닉한 미디어 보드에 저희 작품을 전시하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독일 캐니시 갤러리 아트 플랫폼을 통한 NFT 판매까지 이루어져 작품 제작부터 전시, 판매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전시 영상 중 대표적으로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전시된 모습입니다. 서울에서는 케이팝 스퀘어뿐만 아니라 파르나스 타워, 서울 현대백화점, 강남역 사거리 등에 전시가 되었고, 베를린, 뉴욕에서는 대형 미디어 월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에 있는 미디어 보드에도 전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베를린 주독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한 모습입니다. 작품 룬트마을을 전시했으며 한국문화원을 방문하는 독일 현지인과 외국인 그리고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레지던시에서 작업했던 여러 작품들로 국제 전시뿐만 아니라 국내 전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강주 디자인 비엔날레, 경기도 미술관, 그리고 현재 부산역 미디어 전시 등 여러 전시에 참여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전시, 다가올 전시들도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보비스트가 최근에 흥미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건축가들이 많고 특히 국제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 결과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상하지 못한 좋은 건축 설계안이 공모전이라는 제도와 경제적, 물리적 한계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보비스트 스튜디오는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하였습니다. 국제 공모전에서 수상은 안 되었지만 도면과 아이디어로만 남기에는 아쉬운 작품들을 선정하여 가상 건축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건축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NFT 판매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로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경험을 제공하는 기획입니다. 박윤주 작가의 총괄 계획으로 카카오 그라운드X 클립드롭스와 협업을 하였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도움으로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건축가 중 6명의 건축가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건축가는 클리에얀, 김남훈, 박효선, 윤산, 이세진, 최태주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들의 설계안을 보비스트 팀이 가상건축 영상으로 제작하고 오프라인 미디어 전시와 온라인 NFT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카카오 기반 NFT 거래 플랫폼인 클립드롭스의 건축가들의 작품이 판매되었고 역삼 센터필드 로비와 성수 스타일리시에서 한 달간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영상은 역삼 센터필드 로비에 전시되었던 영상입니다. 우측의 영상은 성수 스타일릿에서 전시된 영상입니다. 이와 같이 미디어 전시와 NFT 판매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는 가상건축이라는 개념 아래 건축의 지형을 새롭게 확장하고자 합니다. 동시대가 직면한 장소성의 변이는 건축이 미디어 아트와 융합되고 가상세계로 옮겨가 전시되고 판매되는 행위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성과 함께 시간 베이스의 디지털 영역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성의 한계를 극복한다면 건축 또한 디지털 영역에서 생동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영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장소성이며 이 비물성의 장소에서 효용될 수 있는 건축의 가능성을 디지털 아트의 유연한 표피를 빌려 탐구하고 있습니다. 주노아나 보비스트 스튜디오는 이와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며 호주, 독일 등 다른 국제 전시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와 지원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드 아키텍처 건축사 사무소 박근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저희 팀원들과 함께 했었던 공모전이었는데 이렇게 우수 작품으로 선정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의 건설 인재 육성 사업 프로젝트 진행 과정 그리고 공모전 작품에 대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축의 키워드는 풍경입니다. 무언가 장소에 놓일 때 그 장소의 분위기에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단어인 풍경은 장소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풍경에 자리 잡은 채 또 다른 풍경을 만듭니다. 건축이라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풍경이 변화하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는 것은 건축가의 순기능이고 이것이 건축가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축은 풍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의 건축은 기존 풍경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개입은 조형적 덩어리감을 가져가되 장소에 어울리는 공간 계획을 통해서 내부 공간을 풍경에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개념을 토대로 삶의 풍경, 사회의 풍경, 자연의 풍경이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건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공모전은 카이라 루로 국제 설계 공모전입니다. 이 공모전은 국제 비영리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전 세계 참가자들의 참가비로 시공 비용을 충당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짓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어린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교육 그리고 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종합적 환경을 구축해 주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력만으로 직접 건물을 지어야 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적은 예산 조건 내에서 적절한 자재 선정,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건축물을 구현해야 하는 도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국내 설계 공모 작업들에 비해 좀 더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팀원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사이트 분석, 배치 제한 제시, 스터디, 그리고 구축 방법 및 자재 스터디, 계획안 디벨롭 등의 순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해외 답사가 힘든 상황이었기에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대지 분석이라든지 재료 선정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건물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대상 건물의 프로그램은 쉽게 얘기하면 키즈케어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료적인 도움을 받고 마음껏 뛰어놀며 회복하는 공간이자 동시에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작동이 가능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세네갈 남쪽 지방에 위치하는 이 마을은 열대기후의 광활한 풍경과 나무가 많은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부 공간 및 사적인 외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집 조성을 통해 의료 인력들에게 쾌적한 장소를 제공해주고 마을 구성원들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특히 아이들에게 육체적인 건강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로움도 제공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건물 계획의 매스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프로그램들을 관리의 영역과 치료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 내에서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구분을 해주었습니다. 대로변에 맞닿아 있는 부분을 좀 더 공적인 공간, 그리고 후면 자연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사적인 공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해당하는 공간에 맞추어 배치를 하였습니다. 건물들이 받는 열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을 분동 형태로 배치하여 바람길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외부 공간까지 확장되는 지붕은 내부와 외부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높낮이를 가지며 사이사이 빈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저희의 계획 중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기의 순환 그리고 물의 순환이었습니다. 건물의 열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공기 순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고 강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건기 때 활용이 가능하도록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공간을 조성해주고 넓고 큰 지붕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비가 오나 햇볕이 내리쬐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외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각 동을 오갈 때 날씨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한국 전통 마루를 조성해주고 지면과 떨어지게 계획하여 지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마루 아래로 바람구멍을 만들어 공기가 통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기 때 뜨거운 햇빛을 받은 마당은 더워지지만 풍부한 식재와 처마가 만들어내는 그늘로 인해 시원해진 외부 공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넓은 처마를 가진 지붕의 형태는 각각의 건물들의 중심부를 향해 경사지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우기의 빗물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역할을 하며 이 빗물은 우수관을 통해 외부 중정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것은 하부 여과 시스템에 따라 집수 장소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들을 활용하여 우물 주변을 황토, 왕겨, 태운 조개 껍데기로 구성하여 물을 정화해주고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을 해주고자 하였습니다. 배치 개념입니다. 건물을 각각 분리하여 바람길을 만들어주고 빗물 집수 영역들을 배치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외부 공간을 배치하여 쾌적함을 더했고 넓은 지붕 계획을 통해 내외부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동선과 의료 동선을 나누어 공간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통 한옥의 마루라는 것을 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였었는데요. 이 마루 지변에 있어서 이 마루는 지면에 떠 있으면서 사이사이에 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주요 구조부들은 목구조로 현지에서 조립이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문과 창틀은 파티션의 개념을 사용하여 완벽한 공간의 구획보다는 내부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붕은 목재로 주요 구조를 제작 후 골광판으로 건물의 중심부로 경사가 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쉽게 조달이 가능한 재료들로 건물의 주요 재료를 적용하였습니다. 현지 점토를 사용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제작이 가능하며 공간 쌓기 또는 영롱 쌓기를 가능하게 하여 부분적으로 개방적인 면으로 계획이 가능합니다. 로즈우드 목재를 활용하여 건물의 주요 구조 및 건물의 전체적인 메인 구조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붕은 골광판을 사용하여 건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외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며 우수 시스템을 완성해주는 재료로서 활용이 됩니다. 내부 공간은 지역색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재료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문과 창은 파티션의 형태로 계획하고 사이사이 공간 구획이 필요한 공간들은 아프리카 전통 문양들이 새겨진 천들을 활용하였습니다. 강력한 색들이 주는 공간들은 외부의 차분한 모습과 대비되며 아이들이 활기차게 이곳에서 뛰어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소아병동의 이미지입니다. 치료와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크레이션 마당입니다. 원형의 중정을 가진 공간으로서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붕의 형태를 따라서 우수 집수 시스템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진입마당 전경입니다. 다양한 레이어의 깊이감 있는 외부 공간 조성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자리 잡아 잘 작동하는 아이들의 집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모전 이후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자연의 풍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동진역 설계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정동진역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역사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하나의 파빌리온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빨리 정동진역도 실제로 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